네, 오장 주목할 종목 원의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후장 돈 되는 흐름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유럽 배터리 희망 노스볼트 파산 2차 전지주 상승했다. 관련한 뉴스로 들고 오셨습니다. 스웨덴의 배터리 셀업체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이런 뉴스를 조금 보기는 했었는데 오늘 그 영향을 그대로 좀 받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워낙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국내 업체들도 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반사수의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게 요즘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현재 시장 자체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이 본질은 낙폭과대거든요. 그럼 그런 낙폭과대 안에서 그런 뉴스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사주 매입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오늘 또다시 반등이 나오면 아닌가? 그게 좀 더 갈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본질은 현재 낙폭과대라는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낙폭과대라는 본질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리가 대신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배터리 관련된 유망한 회사였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유럽에 대한 배터리 공장 현황을 보시면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흔히 개화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냐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상당히 확장되는 모습들을 나타냈고 거기에 따른 점유율을 많이 확보했던 것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유럽과 중국 본토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크게 올리면서 현재에 대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개화기가 2023년부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유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많은 업체들이 이런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투자를 이루어내고 있는 과정들인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유럽 안에서도 점유율이 높았던 바로 이 노스볼트가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나머지에 대한 점유율이 결국 중국의 업체들한테 대부분 가져가겠지만 한국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다만 이제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런 파산 신청을 하게 됐던 것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 이제 캐즘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실적을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 기준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100만 원 단위에 대한 실적이고 그 두 번째 부분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상당 부분 50% 이상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나타났었고 다만 이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는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90% 이상까지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영업이익 부분에서 적자까지도 나타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왜 준비했냐 하면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최근 하락 부분이 나타났던 것이 트럼프 당선인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내면에는 실적에 대한 악재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면 자, 이 리튬 가격에 대한 변화 과정들인데요. 우리가 양극재에 들어가는 70%는 바로 이 리튬에 대한 가격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결국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양극재라든지 또는 2차 전지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리튬 가격이 빠지게 되면 2차 전지와 양극재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 꾸준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던 그런 과정들이었고 현재부터는 현재 2차 리튬에 대한 가격이 소폭이나마 반등에 대한 구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앞서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공장이 확산되는 그러니까 유럽의 전기차 모델들이 보급이 확산되는 때가 바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에 대한 가격대까지 현재는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면 탄산 리튬 가격에 대한 동향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대한 가격 대비해서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소폭이나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낙폭과대에 대한 이유도 있지만 노스볼트에 대한 파산 신청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2차 전지에 대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관련주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업으로 포스코 퓨처엠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분야에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다시 한번 이 포스코 퓨처엠도 20만 원대에 대한 지선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투매적 과정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 또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바닥 구간을 확인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동국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산업은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강판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동국산업은 2024년도 9월 26일 날 이런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공장 준공을 마쳤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준공이 끝났다는 것은 사용 승인 허가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부터 시생산에 들어갔고, 이런 부분이 내년 1분기까지는 가동률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감안했을 때 현재에 대한 주가가 저점을 확인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동국산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포스코 퓨처엠과 동국산업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익률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익률 탑5에서 ASR 종목이 있습니다. 11월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면서 오늘 AS 조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11월 7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이죠. 한화엔진. 오늘 아침 10%가량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에 동성화인텍 말씀해 주셨는데 동성화인텍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향후 전망도 들어보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다 오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도주를 좀 잡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조선주는 포트에 반드시 하나 종목 이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재 한화엔진이 이제 디젤 엔진에 대한 부분이고 앞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동성화이텍은 초저온 본행제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조선주에 대한 이슈는 상당 부분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비슷한 차트 유형을 보이면서 상승을 할 때 우리가 이 업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것을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선주가 상당 부분 메가 트렌드 사이클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한 추세 초입 구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길게 보신다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조선주 슈퍼사이클 왔다 이야기할 때보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라서 조선주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의 원픽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이제 한국항공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AP위성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도 현재 순환매 테마가 좀 붙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는 섹터, 우리가 이 우주항공 분야 안에서 AP위성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량한 정보로 본다면 세트리가이 같은 기업도 있죠. 다만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또 빨리 올라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종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 우리가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럼프 참관을 했던 스페이스X 우주선에 대한 6차 시험 비행을 성공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글로벌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AP위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되돌림 파동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